연설 도중 총격을 받고 숨진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논란 끝에 중단됐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쇼가 내일부터 다시 방송됩니다. 인공지능 대장 기업 엔비디아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유명 가수인 데이비드의 버려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15세 소녀의 전 스승이 SNS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안방에서도 골을 터뜨렸습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연설 도중 총격을 받고 숨진 보수 성향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보수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좌파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남승모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터닝포인트 USA의 전 대표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트럼프 일가와 정부, 의회 지도자 등 보수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커크의 죽음을 순교에 비유하면서 종교 행사를 방불케 했습니다. Charlie joined a long line of courageous men and women who were martyred for what they believe. 커크의 아내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살해 용의자를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 young man, I forgive him. 마지막 연설자로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감동을 줬다며 한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In Seoul, South Korea, crowds gathered to wave American flags and shout, "We are for Charlie Kirk." 이어 커크가 보여준 의로움과 싸우려는 의지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The will to fight, fight, fight. Have to fight. 또 커크는 적들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자신은 적을 용납할 수 없다며 좌파 진영을 정조준했습니다. I hate my opponent. And I don't want the best for them. I'm sorry, but I can't stand my opponent. 트럼프는 법무부가 정치적 폭력을 저지르는 급진 좌파 광신자들의 네트워크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사실상 커크의 죽음을 보수 결집과 정적 공격의 명분으로 삼으면서 가뜩이나 극단화하고 있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ABC 방송의 모회사인 디즈니가 논란 끝에 중단했던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쇼를 내일부터 다시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는 오늘 성명을 통해 지난 수요일 제작 중단을 결정한 것은 국가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시점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인 지미 키멜과 며칠간 대화한 끝에 프로그램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BC는 찰리 커크 피격 사건에 대한 지미 키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방송을 무기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ABC10 방송국에 총격을 가한 용의자가 연방 당국에 기소됐습니다. 총격은 지난 19일 낮 1시 반쯤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방송국 로비 유리창에 총탄 3발을 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직원이 있었지만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몇 시간 뒤
도주한 64세 용의자를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다음날 방송 전파 방해 혐의가 추가되며 FBI가 다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이 ABC가 지미 키멜 쇼를 중단한 결정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법무부와 연방 검사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법무장관 레티타 제임스와 전 FBI 국장 제임스 코미 등을 모기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를 거부한 버지니아 연방 검사가 해임되며 대통령의 압박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It is not weaponizing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demand accountability for those who weaponized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nobody knows what that looks like more than President Trump. 논란에 대해 법조계는 전례 없는 정치 개입이라며 법무부의 독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공지능 대장기업 엔비디아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대규모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 한화 14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 오픈AI 모델을 학습, 배포할 수 있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사용됩니다. 10기가와트는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이번 파트너십은 AI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선두 기업 간 대규모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3.97% 급등한 183.61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백악관이 오늘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인 투자자와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 법인이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합작 법인은 미국 내에 설립되며 보안은 오라클이 담당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철저히 점검합니다. 이번 합의로 미국 내 틱톡 금지법 시행은 유예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가수인 데이비드의 버려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15세 소녀의 전 스승이 SNS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틱톡 영상에 따르면 숨진 여학생인 셀레스트 리바스의 옛 스승은 리바스가 온라인에서 한 래퍼를 만난 이후 실종됐다며 온라인 데이팅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13세였던 리바스가 18세였던 가수 데이비드를 만났던 점이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에는 리바스를 추모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LA 할리우드 힐스 지역에서 견인된 가수 데이비드 명의 차량에서 15세 소녀 리바스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데이비드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산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증과 연관될 수 있다며 의사들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타이레놀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 사용이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항암제 루코보린을 자폐 증상 완화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보건원 NIH가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자폐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연구 프로젝트 13개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Today, the FDA will issue a physician's notice about the risk of acetaminophen during pregnancy and begin the process to initiate a safety label change.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폐증과 연관될 수 있다는 분석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지아주의 한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총격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반쯤 물류 창고 건물에 총격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의자는 물류 창고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경찰과의 대치 끝에 스스로 총을 쏴 숨졌습니다. 숨진 용의자는 앞서 물류 창고 건물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몬트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용의자가 경찰과
9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총격 끝에 제압됐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11시쯤 아파트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는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남성은 건물 안으로 도주해 경찰과 오랜 시간 대치했고 경찰은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최루탄과 고무탄을 투입하며 투항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의 총에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도난 차량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가 할리우드 영화를 연상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 17일 도난 번호판이 달린 차량을 발견해 검문을 시도했지만 운전자가 불응하고 달아나면서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 차량은 유니버시티 브릿지 다리가 선박의 통과를 위해 서서히 올라가자 갑자기 반대 차선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차단기를 들이받고 벌어진 틈을 그대로 점프해 다리 건너편으로 착주한 뒤 바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다리 인근에서 버려진 용의 차량을 발견했지만 운전자를 체포하지 못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소식입니다. LAFC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안방에서도 골을 터뜨렸습니다. 3경기 연속 득점과 도움으로 팀의 3연승을 이끌며 홈 팬들 앞에서 화려한 밤을 장식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전 손흥민은 다저스 내야수 김혜성과 투수 스넬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가득 찬 홈 관중석. 한국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치고 기대에 부응하듯 손흥민은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솔트레이크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전반 14분 상대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막판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안과의 동점골 장면을 손흥민이 정교한 패스로 만들어냈고 이어진 공격에서 직접 왼발을 휘둘러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리그에서만 최근 3경기 5골, 국가대표 일정을 포함하면 5경기 7골이라는 놀라운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coring goals away from home or home is kind of very honor, but obviously when you score home with packed stadium, it makes you even very special. So today was a fantastic evening, and also very happy for Denis. Intensity and quality, those moments in a player, in any player, are what makes the difference. And if you watch games at the highest level, every player in the field has intensity and quality together. And that combination is lethal, and Sonny brings exactly that to our team and to our league. 후반전에 부안가가 2골을 보태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LAFC는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LAFC는 2주 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대표를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낮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표부 대사,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곧바로 3박 5일 방미 일정에 돌입한 이 대통령은 먼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이자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레리 핑크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관련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우리 정부와 블랙록,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스 GIP 간 인공지능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인프라 허브 구축 논의에 주도권을 잡았고 글로벌 자본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점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우리 국민 대규모 구금 사태, 난항을 겪고 있는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엔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사회 동포를 만나 만찬 겸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이틀 차인 내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 등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가로 인정하는 건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자 전쟁 종식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데 내일 열릴 유엔 총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서방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He feels this does not do anything to release the hostages, does nothing to end this conflict and bring this war to a close. 국가로 인정하는 건 최우선 과제인 하마스가 옥류 중엔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Frankly, he believes it's a reward to Hamas. So he believes these decisions are just more talk and not enough action from some of our friends and allies. 특히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과 같은 무력을 사용해도 외교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하마스에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는 최근 가자지구 휴전안이 담긴 편지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는 서한에서 현재 자신들이 억류 중인 인질 절반을 즉시 석방하는 조건으로 60일의 휴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서한은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를 통해 이번 주 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뒤 중동 주요 국가들과 연쇄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하마스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이 비핵화 주장을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 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좋은 기억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틀째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의 핵 보유를 인정해준다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단절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남북이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에 고착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해서도 거칠게 낯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과 평화를 떠들고 있지만 본질상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흡수통일 야망에 있어선 이전의 악질 보수 정권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란 비난을 퍼부어댄 겁니다. 남한과는 대화 의지가 분명히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집중하겠다, 이런 쪽의 접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한 만큼 자신들에게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위헌 행위를 하란 거라며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 핵을 맞바꾸는 협상은 영원히 없을 것이란 공언도 이어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비핵화 포기라는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북한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 대화에 열린 자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내건 북한과 포괄적 비핵화를 요구한 미국은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이 앞으로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비핵화 목표 포기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처음 나온 대화의 손짓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북미 대화에 계속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The president remains receptive to correspondence with Kim Jong-un, and he'd like to see the progress that was made at that summit in Singapore. As for specific correspondence, I'll leave that to the president to answer.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추진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I will do that and we'll have talks. I'm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Kim Jong-un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by the way. A lo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Okay?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북한도 제재 풀기에 집착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포기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경험 때문에 양측 모두 신중할 거란 전망과 우선 회담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트럼프가 유연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관측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핵 동결은 임시적 비상조치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이전 단계로서 핵 동결을 강조한 건데 북미 간의 비핵화 대신 동결을 합의해도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매년 15기에서 20기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생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죠. 거기에 현실이니까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란 궁극 목표를 향해서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핵무기의 폐기 대신 당분간 생산 중단이란 합의를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선 현재 북미 간 구체적 대화가 진행되진 않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대립과 갈등, 특히 군사적 긴장 격화에 대해서 탈출로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북중러 밀착과 관련해선 분명히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동결 축소 비핵화란 북핵 3단계 해법을 제시한 이 대통령이 모레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보다 구체적 언급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속내도 털어놨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면 1997년 외환 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강청원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합의를 문서화하지 못한 건 투자 집행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도 없이 현금으로 진행하게 되면 1997년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한국이 연간 외환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달러의 규모가 200억에서 300억 달러뿐인 터라 미국 정부에게서 원화와 달러의 무제한 맞교환을 사전에 보장받아둬야만 3,50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과 인터뷰에선 미국 요구에 그대로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걸 부각함으로써 이를 추가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도 깔린 걸로 해석됩니다.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게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하기도 했는데 미국과 합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최소한의 합리성을 벗어나는 그런 일은 최소한 피를 나눈 동맹 관계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선 충격적이고 가혹한 대우였고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망설이게 될 수 있다면서도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더욱 강화될 걸로 믿는다고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한국 소식입니다. 이른바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통일교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총재는 어제 5시간 동안 구속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를 통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관련 경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자료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검사 8명을 구속심사에 투입했고 420장 분량의 의견서와 220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총재 혐의가 소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총재가 3차례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금품 전달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83살 고령인 점, 심장수술로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영장 발부 직후 곧장 수감됐습니다. 통일교 정점인 한 총재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미국 전자여행 허가증 이스타 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2배 오르면서 미국 오는 비용이 더 비싸졌습니다.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정책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전자여행 허가증 이스타 수수료가 오는 30일부터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미국 여행을 계획하던 사람들은 황당함과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담이 좀 많이 커가지고 여행 가기에도 좀 살짝 꺼끌하지 않을까. 온라인 카페에는 오르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라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여행사에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라서 미리 받는 분도 계시지만 손해보기 싫으니까 제가 신청하세요 할래요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기존에 예약된 손님들한테는 다 인폼을 했대요. 주요 여행사들은 현재 5만 원에서 6만 원 받던 이스타 신청 대행 수수료를 이번 주 내에 8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70만 명이 미국을 찾은 걸 감안하면 약 450억 원을 미국에 더 내야 할 상황입니다. 자국 내 반이민 정서에 편승하고 있다지만 관광객들에게까지 돈을 더 받겠다는 이런 조치에 반감도 커졌습니다. 우리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안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는 판에 그것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하나의 부담. 전문직 비자인 H1B 수수료를 100배나 올렸다는 소식에 국내 기업들은 주재원용인 L1이나 B1 비자를 주로 활용해 영향은 제한적일 걸로 보고 있지만 현지 법인 인력 채용에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면 대미 투자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는 불만도 엿보입니다. 또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B1 상용 비자 확대나 한국 전용 비자 신설을 미국이 받아들인다 해도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이번엔 일본 소식입니다. 이시바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경쟁했던 5명이 다시 출마했는데 누가 되더라도 우익 보수 인사입니다. 도쿄 문주모 특파원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의 중도 사임으로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2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후보 5명 중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2, 3위를 기록했던 다카이치 전 경제안전보장상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차기 총재 적합도 조사에서 다카이치와 고이즈미가 각각 28%와 24%로 각축을 벌이는 걸로 나타났는데, 자민당 지지층만 보면 고이즈미가 41%로 다카이치보다 17%포인트 더 높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선 고이즈미가 상대적으로 개혁 이미지를, 다카이치는 우익 입장을 내세웠다면 이번엔 두 후보 모두 보수층을 겨냥했습니다. 治安の悪化などにより地域住民の皆さんの不安につながっている現実があります。外国人問題に関する司令塔機能を強化し、総合的な対策を進めていきます。文化や何もかもがあんまりにも違う人たちをまとめて入れていくということ、この政策は一旦考え直さな。 또 다카이치는 어제가 아베 전 총리의 생일이었다며 보수 감성에 호소했고, 고이즈미는 아베 내각에서 장관을 지낸 가토 재무상을 선거 본부장으로 영입하며 보수색을 뚜렷이했습니다. 둘 중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 역시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 달 4일 선거에서 차기 총재가 정해지면 다음 달 하순 국회 총리 지명 투표가 실시될 전망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이긴 하지만 자민당이 제1당인 상태에서 야권 결집이 쉽지 않은 만큼 신임 자민당 총재가 그대로 새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보잉사와 랜딩기어 교환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보잉사와 랜딩기어 교환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12년 주기에 랜딩기어를 중정비할 때 보잉이 보유한 예비 랜딩기어와 정비가 필요한 기존 랜딩기어를 교환 장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정비 시 중정비 소요 기간을 없애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고 비용 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한국 대표적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CGV가 미국 진출 15년 만에 극장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CGV는 어제 운영을 마지막으로 LA점을 영구 폐관한다고 밝혔습니다. CGV는 지난 2010년 6월 LA 한인타운 마당몰에 처음으로 개관한 후 부에나파크와 샌프란시스코에 개관했지만 매출 감소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남가주가 몬순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과 모레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타바바라 카운티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퀸즈 리틀릭에 거주하는 한인 부부의 집이 이웃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달 9일 리틀렉 68에비뉴 선상에 위치한 오모 씨 집이 이웃집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던 중 차고의 전기선에서 불길이 시작되면서 오 씨의 집까지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오 씨의 재산 피해는 12만 달러지만 보험으로 7천 달러만 보상을 받았다며 한인들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시애틀 총영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총영사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서승재 영사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싱피싱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기범들이 믿지 못한다면 영사관으로 직접 오라고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H-1B 비자 비용을 매년 내라고 했다가 다음날 말이 바뀌고 유명 토크쇼도 장기간 중단됐다가 곧바로 살아났습니다. 혼돈과 불확실의 시대, 두 눈 똑바로 뜨고 멀리 보는 해안을 개인 스스로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